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무척 많이 내리네요. 폭우, 비가 오던 눈이 오던 해가 짱짱하건 변함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겠죠. 리플, 포춘 100대 최고 중견기업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XRP 시총 6위를 유지한다. 자, 이게 XRP가 시총 1위 거기에 도달한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목적지가 과연 어디에 있을지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성정한 100대 최고의 중견기업 중 34위를 차지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분산 원장 기술 제공업체인 리플은 올해 중견기업 부분 100대 최고의 직장에 선정됐지만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낮은 34위를 차지했다. 포춘에 따르면 리플은 전 세계 57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미국 SEC와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으로 인해 미국에서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했지만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계속해왔다는 평가이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은요, 리플의 ODL 볼륨 전 분기 대비 900%, 연간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 분기 대비 900%라고 하는 건 1년 기준으로 한다면 천문학적인 볼륨의 폭발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사실 이 인프라를 깔고 있는 기득권이 미국과 유럽,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금융 기득권의 핵심에 있다는 말을 제가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해왔죠.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세력들은 정해져 있다. 제가 언급드리잖아요. CBDC, 엄청난 양의 국가별 CBDC의 거액 결제를 이사시키는 물질은 리플과 XRP 즉 한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목적지는 우리 눈앞에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브래드 갈량호스 CEO 리플 최고 경영자는 제3자의 인증을 받는 건 항상 옳은 일이라고 전했다. 해당 순위에서 미 SEC 집단 소송 참여 리플 홀더 수가 7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정한 혁명, XRP 승리할 것.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 변호사 존 디튼 8일 트위터를 통해 SEC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XRP 홀더 수 7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디튼에 따르면 미국 모든 주를 비롯해서 총 141개국 XRP 홀더가 소송에 참여했다. 2022년 1월에는 집단 소송 참여 수가 7명에 불과했다며 이것은 진정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디트는 SEC와의 소송을 전쟁으로 비유하며 승리는 XRP의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그래서 많은 리플 홀더들이 소송에 현재 참여하면서 진정한 혁명은 XRP 승리할 것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CBDC 도입 앞당길 수도.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CBDC 도입을 앞당길 수도 있다. 앞당기고 있죠.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그리고 스위프트에 대한 붕괴, 1세대죠. 그 부분,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그리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CBDC의 도입이 앞당겨주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지금 언급한 부분이고요. 러시아 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크다. 유럽은 1, 2년간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 부분이 이면에 보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점으로 글로벌 시스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스템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제 눈에서는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부분은 CBDC 도입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외환 보유액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외환 보유액 첫 번째는 미국 국채이죠. 두 번째 각국의 통화들이죠. 달러, 유로엔, 파운드. 세 번째 금. 네 번째 IMF 통화 인출권. 여기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단순히 물가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경제 성장세를 악화시키는데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등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CBDC의 도입이 빨라지게 되면 엄청난 거액 결제, 많은 양의 CBDC를 이동시키는 물질이 뭐다? 바로 이 브릿지 통화에 XRP가 사용된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금융기관에 XRP가 꽂히게 된다면 글로벌 GDP 파이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얘네 나라의 금융기관에 바로 CBDC가 장착이 되고 국가 간 이동을 하게 될 때 XRP가 브릿지로 연결 통화로 사용되게 되면서 CBDC가 꽂혀나가면서 XRP가 금융기관에 꽂혀나갈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가늠이 되시죠? 그래서 이분이에요. 크리슈나 스리비바산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국장. 인터뷰를 통해서 세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과 이에 따른 심각성 및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 유럽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죠. 경제 성장률은 빠그러지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가스 공급이 위축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가 바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빠그러지고 있죠. 미국의 긴축 속도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통화 시스템이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스템이 바뀔 것. 전 세계적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CBDC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 이면을 보게 되면 뭐죠? 매크로 이슈에서 파장이 일 때마다 시장이 흔들거리지만 결국 디지털의 통화 시스템을 앞당겨 오면서 결국 리플과 XRP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시스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한계를 봉착하는지, 현 스위프트 시스템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 기점, ISO 2002가 전 세계 은행들에게 도입되는 그 기점을 우리 눈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배제되자 대체 수단을 찾기 위해 에너지 수출 대금으로 비트코인 등을 받았다. 동시에 달러와 패권에서 벗어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러시아와 인도 루피아 루블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결제 통화로 위안화를 검토했다. 지금 엄청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달러 결제에 있어서 위안화 도입을 결제한다? 정말 몇 백 년 안에 나타나는 큰 변화의 흐름입니다. 더불어 러시아와 인도의 루피아 루블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위프트가 1세대가 크랙이 가면서 붕괴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달러와 패권이 끝나가고 있다. IMF에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여러 개의 소규모 통화 블록으로 국제 통화 시스템이 파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거대 기득권이 만들어가고 있는 제 눈에는 이 시스템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껏 방송을 보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껏 계속해서 큰 흐름을 모니터링 하셨던 분들은 짐작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의 기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CBDC 등 디지털 지급 결제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도 올 하반기 CBDC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IMF,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MF, 국제결제은행. 자, 어디 기득권인지 아시죠? 이미 100여 년 그 이상 전부터 글로벌 기득권 IMF, 월드뱅크, ADB, 그리고 BIS 다 뿌리는 같다. 무역 결제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 구성도 다양해질 수 있다. 작년 4분기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9% 밑으로 하락, 20년째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중국 위안화, 스위스 프랑은 기타 통화 비중은 10%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 그게 바로 넥스 패러다임의 중심에 지난 24시간 트위터 언급 횟수 비트코인 1위, 이더리움 리플 뒤이어. 자,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SEC와의 소송. 그러나 그 이면에 리플과 XRP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의 진정한 의미, 그 뒤에 감춰진 팩트와 그 뒤에 감춰진 미래, 그 부분을 판때기, 그 부분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진짜 가치를 아는 차이점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 생각났는데 뒤로 돌아와서 자, 아까 봤던 기사잖아요. 정말 자세히. 자, 이게 뭐죠? 주요국 CBDC가 도입되면 가장 큰 파괴력을 보일 게 어디입니까? 리플사, 리플 네트워크, XRP이다. 그 부분은 제가 100번 이상 언급드렸죠. 리플의 노1
설계 이유는 CBDC의 이동,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설계가 되었다. 자, 이 한마디면 모든 말이 정의가 됩니다. 자,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가장 싸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기술적 분석과 포브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상품 전략가 비트코인이 6월 이후 25,000달러를 밑돌고 있어 현재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자, 기타 등등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5,000달러 근처에서 2018년 19년에 그 유사한 기반을 구축했다. 비트코인 회복이 주식에서 분리되어 미국의 국채 또는 금처럼 행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 1BTC 이상 보유 주소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이미 지금 많이 쌉니다. 이더리움, 더불어 펀더멘털이 뛰어난 그런 코인들은 많이 싸져 있다. 그 부분은 지금 전 세계 자산시장에 다 통용이 되는 말이죠. 펀더멘털이 되는 걸 널브러져 있는 것. 단, 가치가 뛰어난 거를 지금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죠. 갤럭시 디지털 2분기 손실 5억 5,470만 달러. 자, 이 말이 뭐죠? 갤럭시 디지털. 여기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마이클 쉐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언급이 나오고 있죠. 뭐죠? 기득권 또는 글로벌 세력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얘네가 손실 중이다. 단기, 중기적으로. 그 말은 뭐죠? 투자 시점이다. 그러나 얘네가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때는 반대의 기점, 경계의 기점, 일부 차익 실현의 기점으로 봐야 된다. 단,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 시장은 100배 이상 큰다. 이렇게 미디어를 접할 때, 소식을 접할 때 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언급드리는 이유는 바로 네 번째 혁명, 4차 산업, 앞으로 미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CME 패드워치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63.5%로 살짝 줄었고 50bp 확률은 36.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연준 물가 상승률, 미국 기대 인플레가 한풀 꺾였다. 다음 달, 내달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꺾였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 기름값이 많이 꺾였죠? 조금 있다가 원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FOMC에서 다음번 FOMC에서 물가 상승률이 꺾여 나갔기 때문에 연준에서 0.5% 50bp 올리게 되면 과연 자산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즉 연준의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았다. 그 부분이라는 거죠. 가상화폐법 맞는다. 금융위 업무 보고. 자, 금융위원회. 제도권의 중심이죠. 금융위원회, 금강원. 사실 금융위원회죠. 정부 정책 조직은요. 어쨌든 여기서 바로 가상화폐법 맞는다. 업무 보고. 이 시스템은 제도권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자, 세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소식이. 자, 그리고 메타버스 땅값 붕괴. 가상세계 미래 어쩌나. 이런 거 보면 저는 버려버린다. 이제 시작이다. 특히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기대감만 형성돼 있다. 제가 언급드렸죠.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전 세계 문명의 흐름을 실물 경제에서 메타로 이동시키고 있다. 노다지는 우주와 메타 두 가지가 남아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이겠죠? 그쵸? 자, XRP가 현재 501원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요. 큰 가격의 변동 흐름은 없고요. 비트코인은 3,160만원 살짝 상승 나와서 그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235만원 이더리움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그리고 박스권에 현재 있어요. 큰 강한 시장의 변동 흐름은 현재 없습니다. 시가총액 큰 변동 흐름은 약간 상승해 있고요. 지표를 좀 보면은요. 해외 증시 먼저 보죠. 간밤에 나스닥은 보게 되면 혼조세죠. 약보합, 강보합.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아시아 증시 상해 니케이 0.88, 상해는 0.3, 항생은 0.04, 강보합, 약보합. 더불어 유럽 증시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 지표 원달러 환율 원화액 부분이 1306원 그저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 인덱스 또한 106.32 크게 변동의 흐름이 없다.
유가,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언급드릴 WTI 국제유가 90.76달러, 90불이 깨졌었는데 살짝 반등 나왔어요. 그러나 고점 대비 122달러에서 지금 88달러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 나와 있는데 얘가 물가의 중심이죠. 자, 국제유가 왜 물가의 중심일까요? 자, 이게 다 알고 계시죠? 자, 검정색 원유를 받아와요. 받아오면 얘를 막 끓입니다. 끓는 점에 따라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아스팔트유, 벙커시유는 배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항공유,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 도로에 만드는 거. 뭔지 아시죠? 검은색 막 도로에 깔리는 아스팔트유. 이런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로 분해가 됩니다. 바로 끓는 점에 따라서 뽑아낸다는 거죠. 정제 기술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고도화 기술이, 탈황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정제 산업과 석유화학 그런 산업이 발달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나프타를 갖고 와서 석유화학 기술이 발달해 있잖아요. 나프타 산업이. 자, 이게 어쨌든 중국과 중동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나프타를 갖고 와서 뭘로 바꾸죠? 자, 바로 플라스틱. 그쵸? 그리고 섬유. 자, 그리고 고무, 페인트. 많은 부분들로 변신이 됩니다. 얘를 또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석유를 갖고 와서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킨다. 석유 화학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유가 안 들어간 게 없다. 물건에. 그래서 물가의 사실 기준입니다. 모든 물품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언급을 드릴게요. 자, 사실 원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어디죠? 자동차잖아요. 수요 측에서. 근데 자동차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끝나가죠. 명분은 뭐죠? 탈탄소. 지구가 아프잖아요. 그쵸? 이거는 누가? 글로벌 기득권들이 정하는 거죠. 자,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 그만해.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거고 전 세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결정하는 걸 따라가는 부분이죠. 얘네가 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중심이 되면 전기차로 간다고 정해졌잖아요. 전기차 가게 되면 뭘로 가죠? 바로 자율주행차로 가잖아요. 자,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휘발유의 수요가, 자, 원유의 수요가 정말 많이 사라지게 되죠. 즉, 원유의 에너지가 끝나간다. 이 부분 또한 사실 기득권의 움직임과 같죠. 제가 명확하게 언급을 드리면 원유는 아직까지 물가의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식량과 유럽의 에너지와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 원유,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석탄, 100년 동안 지배해왔었죠. 그 다음 석유. 자, 석유는요, 이 원유는 사실 배, 그리고 또는 건물, 요거에 도포지로 사용했었고요. 바다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거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리고 이걸 정제해서 드디어 자동차에 갖다 쓰게 되죠. 바로 이때 록펠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만한 엄청난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물가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가, 이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 질서를 정하는 거, 에너지 패권의 흐름을 정했던 것도 그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의 문명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것도 그들이고, 탄소를 지금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고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규범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그들이고, 통화 시스템도 만드는 것도 그들이고, 모든 에너지, 셰일 혁명이 나와서 이미 에너지는 공급 과잉입니다. 다만 공급을 줄여서, 의도적으로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만든 게 바로 이면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원리를 알아가고 뒤에 통찰력을 각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큰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진정되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 명분을 찾아서 중앙은행들의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온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며 금리 인하와 다음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기다려야 되겠죠. 더불어 리플과 XRP는 끊임없이 펀더멘털이 확장되고 있다. 그쵸? 이 부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또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